예,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한시의 습격에 지금 언론과 장동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한 것이고, 왜 이게 지금 대통령이 당장에 당내에 있는 분열을 정리하는 이런 액션들이 아닌 이쪽에 올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고 당내 분란에 대한 3차 브리핑, 앞으로 1, 2차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3차 브리핑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럴 거를 장동혁 대표는 아니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지가 안 간다고 갑자기 그것도 한 시간 전에 전에 취소를 해놓고는 SNS로 겁나 찌질하게 굴고 있어요. 자, 일단 대통령이 네. 말씀하셨습니다. 사회학은 다주택을 부추긴 정치인이다. 너 말이야, 너. 6채 가진 너. 자, 이 대통령은 장동혁이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법을 지키며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걸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게끔 특혜를 방치하고 부추긴 정치인들이야말로 비난받아야 할 사회악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니, 투기꾼이 시골 농가 사갖고 투기합니까? 아니요. 강북집도 안 사요, 투기꾼들은. 다 강남집만 사던데요? 강남에서도 빌라나 신축만 삽니다, 이 새끼들. 네. 뭐가 돈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엄청난 부당이익을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땡겨온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시골집, 지방의 세컨드 하우스, 자가용 별장 등 주택 부족 문제와 상관없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매각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내가 그 얘기했냐? 왜? 손을 확실히 그으셨어요. 왜 강남에 아파트 사놓고 전세 주고 저는 임대주택 살면서 나는 똘똘한 한 채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거 10억에 사서 40억에 팔아도 나한테 양도세 물리지 마요. 이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니는 왜 양도세 안 내는데 딴 사람 다 내는데? 법이 그러니까. 그럼 법이 잘못됐네. 그 듬성듬성한 그물코를 빠져나가면서 어떻게든 규제를 피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특혜를 누렸고, 그리고 그 특혜를 솔직히 지금 와서 환수할 방법 자체가 없잖아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투기하고 이런 걸로 얻어서 막 극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투기꾼들이 전체적으로 5% 10% 된다고 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걔네들을 때려잡아가지고 그 돈을 환수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서민이 다치니까. 국가 경제가 망가지니까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사회악으로 규정을 한 겁니까? 사회악으로 규정을 했으면 과거 부동산 투기꾼들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수익들 전부 다시 복부를 해가지고 그 양도세나 제대로 된 거, 그거 다 물려야죠. 토지 세금들.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틀린 말 했어요. 왜 혜택 주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만 혜택 주냐는 거예요. 왜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게 그러니까 왜요? 공평하게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대통령이 틀린 말 했어요? 아니, 특혜를 받고, 아니,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가지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됐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놓고 장동혁이 진짜 좀 머리가 있는 정치인이면 조선일보 기자들이 쓰듯이 내 주변에 60평생 일하고 가진 거라고는 50억짜리 집밖에 없는 이 사람이 잠깐만. 60평생 일하고 가진 거라고는 50억짜리 집 한 채. 겨우 연금이랑 임대료 가지고 한 달에 400도 못 되는 돈을 벌고 사는데 거기에 종부세를 때리고 거기 관련해서 양도세를 때리면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라는 식으로 뭔가를 주장을 하고 한다고 치면 뭐 살짝 속아주기라도 하겠어요. 근데 쥐는 집이 6채 있으면서 다 실거주라고 우기면서 자기 경우를 끌어내갖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명절에 노모 파리를 했어요.
근데 거짓말이었어, 예, 근데. 고령 주민들이 예, 저기 제보했잖아요. 지금 자기가 보령에 가갖고 노모를 만났는데, 자, 본인이 올린 겁니다. 98세 노모를 팔아먹은 거, 95세 노모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라고 그러셨다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저 사진 2022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나왔고요. 보령에 계신 주민께서 어머니 홍화 아파트 사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파트 사시는데, 사실은 2022년도에, 왜냐면 저게 왜 저기가 찍혀 있겠어요. 카메라 찍었을 때 안에다 디지털 코드 넣는 거잖아. 그럼 언제 연도만 넣어줍니까? 월하고 일하고 시도 넣어주잖아. 다 넣어주잖아요. 그럼 뭐야? 이 뒤에 있는 사진은 잘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잘린 사진을 복원을 해봤습니다. 뭔 사진이 있을까 싶어서. 물론 이 사진을 복원하지 못했고요. 원래 길이대로 이거를 복원을 해봤더니 저 눈앞에 보이는 집 말고 뒤에 새롭게 지어진 신축 기와집이 따로 있었다는 거야. 거주용으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한 필지 안에 있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번 명절에 가서 만났다며. 이번 명절에 보령에 눈이 안 왔어요. 근데 왜 눈을 쓸고 자빠졌어? 뜬금없이. 그러니까 흑백으로 올렸지. 어. 일부러. 그러니까 눈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흑백으로 2021년도에 아마 저거 선거 나가려고 찍은 걸 텐데 이걸 갖다가 마치 아련하게 엄마를 쳐다보는 것처럼 엄마의 집을 보는 것처럼 했는데 어머니는 아파트 살고 계시고요. 저것도 구옥인 거고 옆에 따로 사람들 와서 짓는 신옥이 따로 있는 거고요. 기와집이 기와집이 따로 있어요. 있어요. 주변에 기와집이 여기 이게 좀 따로 있는 거고 저 집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아요. 저 사진에 있는 집은. 헐었어. 새 집 짓고. 아니, 금방 들킬 거짓말을 왜 하냐고요. 저는 저쪽 애들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국민이 바본 줄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온 국민이 나서가지고 그래 대통령이 잘못했네 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저 지역 주민들이 바로 찍어서 올린다는 생각을 왜 못해요? 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휴대폰을 달고 있었대요. 대통령이 1시에 하나, 3개 정도 명절 때 던지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답하기 위해서 왜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아야만 했을까요? 이것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자, 이걸 본 노모가 아들이 집에 와서 핸드폰만 보내. 내가 죽어야지.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야, 나는. 이거는 집을 어땠다고 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엄마랑 안 놀아줘갖고 소문한 거잖아. 장동혁한테 하는 말이지. 어? 대통령한테 하는 말은 아니잖아. 그리고 너무 웃겨요. 엄마가 이 말했다.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하고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아. 야, 쿠팡이 핫한데 왜 50억짜리 집을 구경을 가죠?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다 잘 정착이 돼서 50억짜리 아파트가 내려가서 그거 구경하러 가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아름답게 미화하지 마. 지금 그런 시간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관세하고 쿠팡이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이 주장은 장동혁이나 극우들이 하고 있는 거야. 쿠팡을 건드려갖고 트럼프가 관세를 25%로 올렸다. 이 주장을 장동혁 이하 진짜 몇 안 되는 기레기들이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야. 와, 이 정도 되시면 진짜 정치 고관여층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뜬금없어. 앞에하고 서두하고 뒤하고. 쿠팡이랑 관세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왜 날 풀리면 50억 아파트를 구경 갑니까? 어디 가갖고 근데 서울에 가갖고 50억 아파트 그러면 AI가 무슨 아파트 몇 동이 50억입니다 이런 거 알려주나요? 가면 막 구경이 됩니까? 도대체 한 줄이 다 맥락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 말이나 쓰고. 아니 문과인데 이렇게 쓰나 글을? 아이씨. 아니 이런 놈은 판결문을 어떻게 썼을까 싶어요. 판사 수준 아닙니까? 뭔가 조작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기형 같았나 보지 이 새끼도. 최소한의 문장력은 좀 맞춰가면서 이런 걸 써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앞으로 판사들도 뭐 한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정신 상태부터 1년마다 시작해가지고. 해야 돼. 너 어머니가 좋으신 분인 줄 알아. 어머니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내용이야, 이 정도 되면. 어? 그럼 웃기겠다. 아무튼 이 미친 짓을 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복합적으로 노린 거죠.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맞짱을 뜨고 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주택들은 다 효심에서 우러나온 그럼 어머니가 6명이야? 6척이 다 어머니 위한 집이냐고. 6채가. 아니 장동혁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원래 이 집이 장동혁한테 아버지가 6명의 노모를 봉양하라고 나눠준 집인가? 에헤이.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리고 왜 그런 요상한 상상을 하세요? 왜 아버님까지 욕먹이시는 겁니까? 얘가 욕먹었지 내가 욕먹었어요? 그리고 만일에 집이 문제가 되면 저 집을 어머니 명의로 해주든가 아니면 뭐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동생 명의로 해주든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 너 이것까지 전부 다 뭉뚱그려갖고 이재명 대통령 집 한 채랑 바꾸자 그랬다면서. 왜 안 바꿔? 내가 얘기했지. 그 돈 갖고 오면 내가 이거 6채 산다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시세 차익이 6억이 나왔니 재개발을 해서 60억이 되니 개소리라고 했는데 98년도에 본인이 입주해갖고 지금까지 28년을 살아온 집이야. 거기가 재개발이 됐든 안 되든 나중에 그 집이 지어져서 60억짜리 60억짜리 50평형이 되든 안 되든 그건 그때 가서 일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하기 전부터 그 집에 살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능 나올 때마다 맨날 그 4인 식탁 안에 그 부부가 앉아갖고 밥상 차려 먹고 이런 거 하도 지난 시간 동안 다 봐갖고 거기 사는지 동네 사람도 다 알고 심지어 국민들도 다 알아. 거기 20년 넘게 살아가지고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에어컨 생각도 왜 나 다 알지? 나도 다 봤네 그 그때 집을. 굉장히 눈여겨서 봤었구나. 아니 그때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 에어컨을 가네 못 가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김혜경 여사님 진짜 사실 김혜경 여사님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약간 덕을 본 게 있어. 왜냐면 여자들은 딱 봤을 때 와 진짜 결혼 잘했다. 와이프가 짱이다라고 생각하고 봤거든. 다. 네, 솔직히 그랬어요. 네. 아무튼 온 국민이 다 아는 국민주택 28년 차인데 그거를 지금 다주택자라고 청와대가 집이냐? 한남동 관저가 집이야? 그거 팔면 어디로 가라면 계속 청와대 그러니까. 눌러앉으라고? 평생?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건 갈 데가 없어서 좋지. 청와대에 눌러 앉는 수밖에 그건 없지. 좋긴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여당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야당의 대표가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당이 이름을 바꾼다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당명을 벌써부터 지웠습니다. 뭐를 할진 모르지만 국짐은 안 쓴다는 차원에서 국짐 간판을 먼저 지웠어요. 그러면 무슨 이름으로 갈 건가? 가장 유력한 게 자유공화당이나 민주공화당이라고 합니다. 민주를 쓴다고? 민주를 쓴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것 근데 같아. 공화는 꼭 들어간다고 합니다. 리승만이네? 이게 리승만이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자유공화당 하면 이승만과 박정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리박스쿨의 큰 그림이 이렇게 구체화되는 게, 한 놈은, 내가 민주당 가가지고 분탕질 일으킬게. 한 놈은, 당 이름을 아예 그쪽으로 바꿔가지고 완성되는 거지. 와,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구나. 아무튼. 놈은 아니고, 아무튼. 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요. 얘가 좀 정신줄을 제대로 잡고 뭔가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한 또 민주당 내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민생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요런 사실상 자기 입장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 추석에
눈 내리지도 않은 보령에, 이설날에 눈 내리지도 않은 보령에 가갖고, 이거 눈이 안 내오네. 그래갖고 흑백사진 바꿔가면서, 노모파리 하면서, 결국은 하루 만에 온 국민들한테 저 사기꾼, 저 새끼 또 사기쳤네. 이 얘기 들을 거밖에 못하는 게, 이 국진당 대표의 하는 짓거리고요. 그나마 이거 말고 나머지들은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응?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정당 해산되면 그 400억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환수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당사 왜냐하면 팔면 됩니다. 딱 그 정도 나올 만큼 있어요. 계승하잖아요. 계승하는 정당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하려면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고 튀어야 돼요. 하지만 튀어도 나중에 내란범이거나 당시에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또 다 손배를 물릴 수 있으니까 그 돈은 철저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